우리가 역사에서 만나는 인물들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또 때로는 충격적인 선택을 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된 사도세자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의문을 남기고 있죠. 뒤주에 갇혀 쓰러져간 한 왕자의 비참한 최후. 그런데 만약 그를 죽음으로 이끈 결정적인 보고를 한 이가 다름 아닌 그의 아내, 해경궁 홍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떠실까요? 이 충격적인 진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과연 그녀의 선택은 단순한 배신이었을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결단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한 여인의 상상할 수 없는 고뇌와 선택, 그리고 그 배후에 숨겨진 인간적인 드라마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혹자는 그녀를 남편을 죽음으로 내몬 비정한 여인이라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는 가혹한 운명 앞에 선 현명한 어머니이자 왕실을 지킨 희생양이라 평하기도 하죠. 과연 그녀의 배신이 진정한 의미의 배신이었는지, 혹은 불가피한 비극이었는지, 그 복잡한 진실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으니까요. 그럼 해경궁 홍씨의 삶을 따라가 볼까요? 모든 비극이 그러하듯 그녀의 이야기도 처음부터 어둡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꿈처럼 아름다운 시작이었죠. 1735년 명문가 홍봉안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기품 있는 아이로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세상 물정 모르던 어린 나이에 그녀는 조선의 왕실이 내린 특별한 부름을 받게 되죠. 바로 세자빈 간택의 기회였습니다. 궁궐이라는 화려하면서도 엄숙한 공간이 그녀의 삶의 전부가 될 줄은 그때 미처 알지 못했겠죠. 어린 해경궁 홍씨의 가슴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수많은 교수들 사이에서 치열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그녀는 당시 영조의 유일한 적통 아들이자 조선의 미래였던 사도세자의 배필로 간택됩니다. 어린 세자빈과 세자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꿈같은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궐 안에서 두 분은 짧지만 달콤한 행복을 맛보셨고 젊은 부부의 풋풋한 사랑은 분명 존재했었죠. 영조대왕의 지극한 기대와 백성들의 염원 속에서 그들은 조선 왕실의 찬란한 미래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해경궁 홍씨에게 사도세자는 한 나라의 세자이기 이전에 그저 사랑스럽고 다정한 남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궁궐이라는 곳은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번영과 왕통 계승이라는 거대한 의무가 젊은 부부를 짓누르고 있었죠. 특히 영조대왕은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사도세자에게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왕실의 기대를 온전히 충족시켜 주기를 바랐고 그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영조의 시선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세자 부부를 감싸기 시작했죠. 이러한 냉혹한 시선은 사도세자에게 깊은 부담과 압박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꿈 같던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사도세자께서는 조금씩 아주 미묘하게 변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처음에는 알아채기 어려웠지만 점차 파문을 일으키며 해경궁 홍씨의 마음에 불안의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죠. 젊은 세자빈의 눈에 비친 남편의 모습은 더 이상 예전처럼 다정하고 평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긴장이 궁궐의 공기처럼 그들을 에워싸기 시작한 겁니다. 이 행복했던 시절의 끝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그리고 이 불안감은 어떤 비극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자빈 해경궁 홍씨의 마음속에 드리워진 불안감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 점차 현실적인 공포로 그 형체를 바꾸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도세자께서는 이전에 다정하고 총명했던 모습과는 달리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알 수 없는 병증에 깊이 시달리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그저 예민해지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정도로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증세는 해경궁 홍씨는 물론 주변 사람들을 경악하게 할 정도로 심각해져 갔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궁궐 안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숨막히는 긴장이 감돌았죠. 세자께서는 때때로 극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셨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격노하며 주변의 물건을 부수거나 신하들을 향해 예측 불가능한 폭력성을 보이시는 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옷을 입는 것조차 힘들어하며 한번 옷을 갈아입는데 몇 시간씩 걸리기도 했다는 기록은 그의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해경궁 홍씨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을 겁니다. 사랑했던 남편이 점차 낯선 사람, 두려운 존재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테니까요. 그녀는 어떻게든 남편을 이해하고 감싸 안고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려 애썼을 겁니다. 밤낮으로 세자의 곁을 지키며 위로하고 좋은 약을 구하려 노력하며 심지어는 무당을 불러 구술하는 등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세자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광증은 더욱 깊어져만 가는 듯했죠. 궁궐의 어두운 밤, 세자의 처소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는 해경궁 홍씨의 심장을 찢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 즉 훗날 조선의 개혁군주가 될 세손 정조를 품에 안고 두려움에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의 광증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고통을 넘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세자께서 예측 불가능한 폭력성을 보이실 때마다 해경궁 홍씨는 어린 세손을 보호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짓눌렸을 겁니다. 세손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어머니로서의 본능과 사랑하는 남편을 지켜야 한다는 아내로서의 도리 사이에서 그녀는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과 아들의 안전을 위해 남편의 곁을 떠나야 할까 하는 끔찍한 생각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궁궐 안팎의 정치적 파벌 싸움은 해경궁 홍씨를 더욱 옥죄어 왔습니다. 당시 조선은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극에 달해 있었고 세자를 둘러싼 미묘한 권력 다툼은 세자의 병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영조 임금의 시선 또한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들의 불행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왕실의 위엄과 세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도세자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셨죠. 영조의 냉정한 질책과 끝없는 기대는 사도세자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압박이었을 것이고 이는 그의 병세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는 잔혹한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이 모든 비극의 한가운데서 마치 홀로 버려진 듯한 고립감을 느꼈을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병으로 고통받고 어린 아들의 생명은 시시각각 위협받으며 시아버지인 영조 임금은 차갑게 등을 돌리고 주변의 대신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세자를 흔들었으니까요. 그녀는 마치 거대한 폭풍우에 휩쓸린 작은 배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과 절망에 휩싸였을 겁니다. 과연 이처럼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이자 어머니로서 그리고 세자빈으로서 해경궁 홍씨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벼랑 끝에 선 듯한 순간 해경궁 홍씨는 자신과 아들을 지키기 위해 어떤 비극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운명을 가를 결정의 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해경궁 홍씨의 어깨를 짓누르는 고통과 무력감은 그야말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수준이었죠. 사랑하는 남편은 광증으로 폭주하고 어린 아들의 생명마저 위태로운 상황, 그리고 시아버지 영조 임금의 냉혹한 시선과 궁중 세력의 압박까지 그녀는 마치 사방이 깎아지른 듯한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절망의 무게 속에서 해경궁 홍씨는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운명을 가를 잔혹한 결정의 순간이 마침내 그녀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세자의 병세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우울이나 신경쇠약으로 보였던 증상들이 이제는
예측 불가능한 폭력성과 기행으로 변모했죠. 궁궐 안에는 세자의 기행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고, 이는 영조 임금의 분노를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남편의 곁을 지키며 그를 감싸 안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독이며 어떻게든 이 비극적인 상황을 벗어나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죠. 하지만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조차 사도세자를 옥죄는 광기의 사슬을 끊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사도세자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은 급기야 해경궁 홍씨 자신은 물론 그녀의 어린 아들인 세손, 훗날의 정조 임금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밤중 궁궐에 울려 퍼지는 섬뜩한 비명소리, 칼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해치는 세자의 모습은 해경궁 홍씨에게는 매일 밤 되풀이되는 악몽과도 같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동시에 자신과 자식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그녀는 극심한 공포와 절망에 휩싸였죠. 이러한 개인적인 비극에 더해 외부의 압박은 해경궁 홍씨를 더욱 숨막히게 했습니다. 궁궐 내부의 권력 다툼은 세자를 둘러싼 파벌 싸움으로 번져갔고, 노론과 소론 등 각 붕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도세자의 병세를 이용하려 들었습니다. 영조 임금은 세자의 기행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마다 경로했고, 이는 해경궁 홍씨에게 더욱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죠. 친정인 풍산 홍씨의 가문 역시 세자의 비행이 가문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해경궁 홍씨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듯한 압박을 가했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듯한 상황이었죠. 이제 해경궁 홍씨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늦도록 홀로 앉아 깊은 고뇌에 잠겼을 겁니다. 남편을 지키려 했던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었고, 이제는 자신의 목숨과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위태로운 왕실의 안위까지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였으니까요. 과연 그녀는 무엇을 선택해야 했을까요? 남편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사랑하는 이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비극을 멈추기 위해 더 큰 희생을 감내해야 했을까요? 그녀의 마음속은 수만 갈래의 번뇌로 찢어지는 듯했을 겁니다. 결국 해경궁 홍씨는 떨리는 손으로 상소를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세자의 비행을 영조 임금에게 고하는 참으로 비통하고도 가혹한 선택이었죠. 이 결정은 단순히 남편을 고발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신과 어린 세손의 생명을 지키고 조선 왕실의 존엄과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최후의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한 여인이자 어머니로서, 그리고 세자빈으로서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순간을 해경궁 홍씨의 배신으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녀의 선택은 사랑하는 남편을 죽음으로 내모는 비극적인 결단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와 자식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생존이자 어쩌면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한 희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의 손으로 남편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는 참담함에 몸서리쳤을 겁니다. 이 순간 해경궁 홍씨의 마음속에는 비통함과 체념이 뒤섞여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깊은 슬픔만이 자리했을 겁니다. 결국 이 비극적인 고변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는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 운명의 뒤주가 준비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 운명의 뒤주가 준비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쩌면 해경궁 홍씨는 그 참혹한 순간 자신의 영혼까지도 함께 뒤주에 갇히는 듯한 깊은 상실감과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었겠죠. 가슴을 찢는 슬픔과 함께 스스로가 남편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일조했다는 죄책감이 매일 밤 그녀를 짓눌렀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오직 슬퍼하고 좌절할 시간만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살아남은 자로서 더욱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바로 어린 세손, 훗날 정조가 될 아들을 지키고 왕위에 올리는 일이었죠.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궁중은 더욱 살얼음판 같았을 겁니다. 어린 세손에게는 언제든 위험이 닥칠 수 있었고 해경궁 홍씨는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슬픔을 사귀고 어머니로서의 강인함으로 무장의 아들을 엄하게 가르치고 보살폈죠. 마치 한 송이 연약한 꽃이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굳건히 뿌리를 내리듯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세손이 마침내 임금의 자리에 오르자 해경궁 홍씨는 이제 한숨 돌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씻을 수 없는 회한과 그리움이 자리했을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녀는 붓을 들고 자신의 지난 삶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아는 한중록이죠. 이 회고록은 단순히 한 여인의 개인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경랑의 시대 속에서 겪었던 해경궁 홍씨의 모든 고통과 고뇌,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절규이자 해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중록 속에는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과 그 과정을 둘러싼 그녀의 복잡한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는 후대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을 오해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어머니이자 아내의 간절한 염원이 아니었을까요? 그녀는 이 기록을 통해 자신의 결정이 결코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으며 사랑하는 이와 자식, 그리고 왕실 전체를 지키기 위한 고뇌에 찬 생존이자 희생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 작은 배를 지키려 안간힘을 쓰는 뱃사공처럼 그녀는 그렇게 삶의 짐을 감당해냈던 것이죠. 해경궁 홍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 개인의 선택이 과연 옳고 그름으로만 재단될 수 있을까요? 특히 거대한 권력과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말이죠. 그녀의 삶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나약함과 동시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버텨내는 강인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기록을 통해 역사의 이면에서 고통받았던 한 여인의 깊은 인간적 비극과 고뇌에 공감하게 됩니다. 결국 해경궁 홍씨의 선택은 과연 옳았던 걸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었던 비극적인 배신이었을까요? 그 답은 오직 그녀가 남긴 처절한 기록과 시대를 초월해 그녀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깊은 시선 속에 있을 겁니다. 역사는 때론 냉정하게 기록되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뜨거운 피와 눈물로 점철된 인간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해경궁 홍씨의 삶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